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라는 책입니다. 이와타 마스오짐, 김윤경홍님,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49가지 작은 행동과 생각의 힘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작은 차이가 하나하나 쌓여 결국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당장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운이 없다며 불평, 불만을 합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쉽게 포기합니다. 무언가 시작하면 막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시기합니다. 반면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분명 잘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사고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고 난관에 부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한 운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운이 좋아집니다. 운을 좋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운이 좋다. 큰 힘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말을 하면 상대가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믿는 밝은 사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자신까지도 운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무리에 자신이 섞이는 것도 좋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에게도 그 열기가 전해져 좋았어 하고 긍정적인 기분이 되고 힘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서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다른 것을 그만둔다고 판단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포기는 내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저것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야 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꾸준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재능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데요. 만약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힘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을 얼만큼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는 항상 결과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하는 과정을 냉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신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명을 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요.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꾸준함이 기회를 만듭니다. 때로는 고난에 빠져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의연하게 인생을 마주해야 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노력은 보상받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야 합니다. 중국 진시 황제 때 완성된 여씨 춘추라는 책에 유컴이라는 인물 감정법이 있습니다. 1. 그를 기쁘게 하여 본분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인간은 기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고만장하고 오만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조금 기쁘다고 해서 본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쉽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2. 그를 즐겁게 하여 공정한지 살펴본다. 기쁨의 본능에 이성이 수반되면 이를 즐거움이라 합니다. 인간은 즐거우면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생각이나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공정심을 잃었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3. 그를 성나게 하여 자제심을 살펴본다. 인간은 아무리 화가 나도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또 자제하고 절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4. 그를 두렵게 하여 자립심을 살펴본다. 인간은 두려우면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져 의존심이 커집니다. 종교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대처하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5. 그를 슬프게 하여 강인함을 살펴본다. 인간은 슬플 때 나약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사람의 강인함을 감정하려면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그를 괴롭게 하여 의지를 살펴본다. 누구나 좋을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괴로울 때야말로 그 사람의 지조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자신의 본래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닥쳐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역풍이나 비탈길이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만큼 허망한 경우도 없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해결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절한 질문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목적이나 미션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강한 사명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 즉 자신의 미션을 똑똑히 자각해야만 비로소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지함이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바로 진지함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피터 드러커도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진지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배울 수 없는 자질,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자질, 처음부터 몸에 익혀야 하는 자질이 한 가지 있다. 재능이 아니다. 바로 진지함이다. 만약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10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진지함입니다. 물론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10인데도 7이나 8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쓰는 습관은 젊을 때 몸에 익혀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돈이란 꼭 써야 할 때 제대로 써야만 그 가치가 빛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업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경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 즉 투자 효율이 중요합니다. 경비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나가는 게 좋으므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는 그 지출이 투자인지 경비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해야 합니다.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일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시간에 쫓기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내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막상 내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는 사이 그다지 급하지 않았던 사안이 긴급한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해치우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잘한 일이 쌓여 큰 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처음 시작할 때의 순발력과 민첩성입니다.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에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긴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를 자칫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이건 그 작업할 때 같이 하면 되지 뭐 하고 미루기 쉽지만 막상 그 다른 작업을 할 때 가치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바쁠수록 그렇습니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기 일쑤며 결국에는 그 일을 만회하기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나중에 또는 뭐뭐 할 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기준을 갖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하기 귀찮아서 미루는 한마디로 게을러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재빨리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은 평생 좋은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업무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났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 사람도 나이가 들면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런 순발력과 민첩함이 때로는 성마르게 보일지라도 분명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임스 앨런은 운이 좋은 사람은 강한 신념을 유지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며 끈기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